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속 가능한 삶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자연의 버리다 소속 환경 강사 최상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예, 우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제가 직접 목도한 이 환경이란 어떤 환경이었는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나눠볼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할지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시간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린 시절부터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왔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내일이란 것은 사실 꿈꾸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릴 적에 보던 부모님의 뒷모습은 저희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뒷모습이었고, 할아버지의 아파트 경비 월급에 기대서 같이 여러 식구가 자라왔던 저에게 내일이란 꿈꾸기 어려운 것이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서 저도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오늘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한테는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온 만큼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그렇게 강한 사람, 강한 남자의 표본은 조금 더 특수한 일을 하는 그런 직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좀 특별한 곳으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해군 특수부대 소속의 SSU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해군은 특전단이라는 소속으로 UDT와 SSU, 전투부대와 구조부대를 나눠서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구조에 특화된 부대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꿈꾸며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SSU에서의 저의 군 생활은 제가 꿈꾸던 곳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내가 남들이 가기 어려운 곳에 갔다라는 자부심, 힘든 훈련을 이겨냈다는 성취감, 그런 것들은 저로 하여금 확실한 동기부여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원동력 또한 되었지만, 제가 꿈꾸던 삶과 저의 꿈꾸던 삶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들어갔던 첫 실전 투입이었습니다. 원래 병사들은 아무리 특수부대라 할지라도 실전 투입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불행이었는지 다행이었는지 보시다시피 동해 한섬 해변에 있었던 17살짜리 남학생 실종 사건에 수색을 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색은 저희 SSU와 해경 그리고 소방 다 같이 연합해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저희한테는 아주 특심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자와 실종자 그 이후 행정 처리는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인데요. 사망자는 말 그대로 사망자로 처리가 되어서 보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후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지만, 실종자로 처리가 된다면 향후 5년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구분이 돼서, 보시다시피 17살짜리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때 되면 입영 통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고요. 때 되면 그 나이에 맞는 여러 가지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특심한 각오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제가 투입됐던 현장에서는 바로 이 친구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억에 선한
아직도 눈앞에 훤히 그려지는 한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너울성 파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도가 멀리서는 낮게 보이지만 낮은 지대까지 와서는 마치 너울이 덮치듯 커다란 파도로 형성되어서 강하게 해수면을 향해 달려가는 파도인데요. 소방 보트가 그 너울성 파도에 휘말려서 해안선까지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잠수 장비를 차고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맨몸으로 들어가서 숨을 참고 수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까요? 3시간이 지났을까요? 꽤 오랜 시간 지나고 숨이 차오르는 가운데 깊은 잠수를 하고 계속 해저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숨이 너무 차올라서 다시 한번 숨을 마시러 올라가려 하던 그때에 제 시선 끝에 해조류 끝에 까만색 머리카락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게 뭘까? 다가가고 싶지만 터질 것 같은 숨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 숨을 고르고 다시 잠수한 순간 조류에 휩쓸려서 그 해조류의 위치도 달라지고 제 위치 또한 밀려서 결국 제가 봤던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에는 계속 그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저게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해초였을까? 그 다음 이틀은 내가 조금 더 훈련을 열심히 해서 숨을 길게 참을 수 있었다면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 운동량을 2배로 늘려가면서 향후에 있을 또 다른 사건들을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왜 17살짜리 아이가 희생될 수밖에 없었을까? 시간이 제법 지난 후 저는 잠수반장님을 찾아가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친구와 같이 해안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놀던 친구가 튜브를 탄 채로 저 한 섬 멀리 떠내려가는 걸 보니까 친구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친구는 구해내고 본인이 지쳐서 실종되게 된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것이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바로 기후온난화에 있었습니다. 기후온난화를 통해서 해류의 위치가 세기가 바뀌고 그 시기가 바뀌고 또한 해수면이 상승되고 나아가 백사장의 모래가 점점 사라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하여금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었는데요. 그 순간 저한텐 근본적인 질문이 마음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 가치 있는 일인 거는 맞지만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이런 자연의 분노 앞에서 한 사람의 기량이 내지는 이 사람이 가진 조직의 능력이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제 결론은 사람의 힘으로는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인명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전역을 결심을 하고 조금은 더 근본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 뒤로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오늘날 이 자리에 환경 강사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환경 강사가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환경 강사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서기까지 많은 공부와 자료 조사들을 해보았는데요. 그걸 토대로 제 경험과 함께 살려서 지금은 어느 시점에 있는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살아가는 나는 앞으로 어떤 선택들을 할지 계속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경청해 주시고 함께 생각하며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